파리 여행의 5일차. 오늘은 파리의 중심에서 조금 벗어나 웅장하고 화려한 베르사유 궁전으로 향합니다. 15구에 위치한 호텔을 나와 걸어서 샹드마르 뚜르 에펠역까지 이동했어요. 이곳에서 아리알 C선 기차를 타고 베르사유로 향합니다. 약 30분 정도 달리자 어느새 베르사유 궁전이 자리한 베르사유 리브 고슈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을 나와 사람들을 따라 걷다 보니 멀지 않아 황금빛 궁전이 저 멀리 보이네요. 원래는 이 자리에 왕이 사냥하러 오던 작은 별장이 있었던 곳인데요. 루이 14세가 무려 50년에 걸쳐 지금의 베르사유 궁전으로 크게 확장했다고 해요. 그는 귀족들을 전부 이곳으로 불러들여 자신에게 권력을 집중시켰고 단순한 거처가 아닌 정치와 권력의 중심 무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문은 프랑스 혁명 당시 파괴되었다가 2008년에 고고학 자료를 바탕으로 복원된 거라고 해요. 철제 구조물 위에 얇은 금박을 입힌 형태로 절대 왕정 시대의 상징성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1) 층은 왕실의 업무 및 행정 공간, 하인들의 서비스 공간 등 실용적이었던 공간들이 모여 있는데요. 주로 왕족의 초상화가 전시되어 있어요. 2층으로 올라가면 공간의 분위기가 달라지는데요. 화려한 장식 속에 권력과 정치의 상징이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공간인 거울의 방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 거울의 방은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라 1919년 제1차 세계대전을 끝낸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된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방을 걷다 보니 파리의 가르니에 오페라 하우스에 있는 그랑 푸아예가 떠올랐는데요. 두 곳 모두 벽면을 따라 금빛 장식과 샹들리에가 이어지긴 하지만 거울의 방은 창으로 햇살이 들어와서 밝고 개방적인 느낌이라면 그랑 푸아예는 어두운 실내 조명 아래 좀 더 극적이고 연극적인 분위기를 가진 공간이에요. 이곳은 루이 14세부터 루이 16세까지의 왕의 공식 침실인데요. 화려하긴 하지만 침대는 작고 높아서 왠지 불편해 보였어요. 알고 보니 이곳에서는 매일 기상과 취침 의식이 열렸다고 해요. 귀족들과 고위 관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치러졌기 때문에 사생활이 없는 쇼룸, 그리고 절대 권력을 과시하는 무대였던 거죠. 또한 루이 14세가 이 방에서 1715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곳은 아폴론의 응접실인데요. 루이 14세는 자신을 신화 속 태양신 아폴론에 비유하며 이를 상징하는 화려한 천장화와 장식으로 꾸몄습니다.
여기는 왕비의 침실인데요. 마리 앙투아네트를 비롯한 왕비들이 사생활 보호 없이 공개 출산을 해야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화려한 궁전 내부를 지나 문 밖으로 나오면 베르사유 정원을 볼 수 있습니다. 순간 미스터리 서클이 떠오를 정도로 기하학적인 패턴으로 꾸며져 있는데요. 오렌지 나무를 위한 정원인 오랑주리입니다. 1000그루가 넘는 감귤류 화분들이 여름에는 정원에 나와 햇빛을 받고 겨울이 되면 지하 온실로 옮겨진다고 하네요. 분수 뒤편으로는 끝없이 이어지는 T자 형태의 인공수로 그랑카날이 보이는데요. 정원 중심에는 궁전에서 시작되는 완벽한 일직선, 그랑 퍼스펙티브가 펼쳐지고 그 축선을 따라 분수와 조각, 나무들까지 철저한 대칭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걸어가는 길이 마치 거대한 미로 같은데요. 보스케라고 불리는 나무로 둘러싸인 정원 속 비밀 공간으로 테마별 정원이 15개 이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50개 이상의 분수도 있는데요. 루이 14세 시대 때는 분수를 동시에 가동하기 어려워서 왕이 지나가는 경로에 맞춰 순서대로 물을 틀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분수쇼 시간대에 맞춰 일부만 가동한다고 합니다. 정원과 분수를 구경하며 걷다 보니 어느새 그랑카날에 도착했어요. 보트 대여가 가능해서 과거의 루이 14세처럼 사람들이 뱃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근처에는 카페와 레스토랑도 있어서 식사도 가능했지만 날씨가 너무 좋아서 피크닉 느낌을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작은 노점에서 샌드위치와 커피를 사서 잔디밭에 앉아 간단히 점심을 먹었답니다. 배를 적당히 채운 뒤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조용한 숲길로 향합니다. 다음 목적지는 그랑 트리아노.
루이 14세의 후궁 마담 드 몽테스판과 조용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지어진 별궁입니다. 그랑트리아농의 정원은 직선적인 도로와 꽃밭이 조화를 이루는데요. 작은 분수가 있으며 본궁보다는 단정하고 소박한 느낌이네요. 이제 마리 앙투아네트의 별궁인 뿌띠 트리아농으로 이동했어요. 이곳은 궁정의 엄격한 격식을 벗어나 보다 사적이고 자유로운 취향이 가득 담긴 공간인데요. 전체적으로 아늑하고 여성스럽고 섬세한 감성이 느껴져요. 1층은 하인들이 다니는 서비스 공간인데요. 부엌인 줄 알았던 이 공간은 음식을 데우는 방입니다. 뿌띠 트리아농에는 본격적인 주방이 없었기 때문에 음식은 본궁에서 조리한 뒤에 가져와야 했다고 합니다. 가장 흥미롭게 봤던 방은 마리 앙투아네트의 침실인데요. 파스텔톤의 실내 장식과 우아한 실크 커튼, 확실히 과장된 궁정 양식보다는 훨씬 섬세하고 따뜻한 느낌입니다. 거울이 있는 이 방에는 아래층에서 올라올 수 있는 계단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마리 앙투아네트는 계단을 모두 제거하고 사생활 보호를 위한 피난처 같은 공간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르사유 궁전에서 유일하게 이곳에 왕비의 화장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관람객에게 왕비의 인간적인 면모를 강조한다고 느껴졌답니다. 뿌띠 트리아농을 모두 관람 후 나와서 좀 더 걸으면 마리 앙투아네트가 연인과의 밀회를 즐겼다고 전해지는 사랑의 신전이 나옵니다. 신전의 중심에는 사랑의 신 큐피트의 조각상이 서 있어요. 사실을 입증하는 기록은 아직 없지만 사랑의 상징성과 왕비의 사적 사용이 겹치면서 사랑의 신전은 후대의 밀회의 장소로 해석되었다고 합니다. 마리 앙투아네트가 특히 아꼈던 공간은 왕비의 마을이라고 불리는 작은 농장과 오두막들이 모인 구역인데요. 입구부터 신기한 새가 돌아다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캐나다 기러기라고 하는데 비둘기 마냥 사람들이 바로 옆을 지나가도 별로 신경을 안 쓰네요. 베르사유 궁전은 화려하지만 너무나 피곤한 세계였고 그녀는 시골 마을 같은 사적이고 자유로운 공간을 원했다고 해요. 작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이 마을은 정말 동화 속 마을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왕비의 마을은 너무나 평화로웠어서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었던 그녀의 마음이 깊이 와닿더라고요. 지친 몸을 이끌고 베르사유 궁전을 나와 아리알 시 기차를 타고 다시 호텔이 있는 시국으로 돌아갔어요.
이곳은 클래식 프렌치 레스토랑으로 부르고뉴 지방의 전통 가정식을 선보이는 곳입니다. 예약 없이 방문해서 걱정했지만 다행히 테라스 자리에서 식사가 가능하더라고요. 사실 이곳에 온 가장 큰 이유는 비둘기 요리와 개구리 뒷다리 요리를 맛보는 거였는데 점심에 이미 다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아쉬웠지만 다른 전통 가정식 메뉴로 주문했답니다. 이곳의 테리는 톡 쏘는 상큼한 피클 토핑이 올려져 있는 게 특징이었는데 피클의 산미가 테린의 진한 맛을 깔끔하게 잡아줘서 입맛 돋구기에 정말 제격이었어요. 다음 요리는 원래 먹고 싶었던 비둘기랑 개구리 뒷다리 요리 대신 시켜본 특이한 메뉴예요. 바로 송아지 콩팥 요리인데요. 디종 머스타드와 크림으로 만든 진한 소스를 곁들인 프랑스 요리입니다. 그런데 막상 음식이 나왔을 땐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콩팥의 생김새가 그대로 보여서 순간 당황했답니다. 진한 크림 소스에 덮여있긴 하지만 콩팥 특유의 향은 꽤 또렷하게 느껴졌고요. 식감은 마치 골뱅이처럼 쫄깃쫄깃했어요. 근데 생소한 콩팥과 느끼한 크림 소스의 조합이라 그런지 몇 조각 먹고 나니까 금방 물리고 거부감이 생기더라고요. 호불호가 강한 메뉴지만 그래도 프랑스 가정식의 독특한 경험으로 한 번쯤 도전해볼 만한 메뉴였어요. 세 번째로 시킨 음식은 꼬꼬뱅. 와인에 졸인 수탉 요리라는 뜻인데요. 레드와인을 수탉, 베이컨, 양파, 마늘, 버섯 등을 넣고 천천히 푹 끓여 만드는 프랑스 전통 스튜입니다. 첫 인상부터 놀랐던 건 커다란 닭다리 크기였어요. 먹어보니 겉은 탄탄한 근육질 식감이 느껴졌는데요. 속살은 약간 질긴 편이었고 고기에서 스치는 은은한 목장 냄새는 먹으면서 괜히 옛날 프랑스 시골집에서 뛰놀던 수탉의 이미지가 떠올랐답니다. 하지만 진한 레드와인 소스가 그 야생미를 부드럽게 감싸주니 의외로 잘 어우러지는 조합이었답니다. 마무리 디저트로 주문한 건 제철 과일 스플레예요. 저희가 주문했을 때는 라즈베리 스플레가 나왔는데 폭신폭신한 스플레 꼭대기에 상큼한 라즈베리가 올려져 있고 안에는 부드럽고 촉촉한 커스터드 크림이 숨어 있어요. 라즈베리의 산뜻함이 기름진 입안을 환하게 깨워줬답니다. 화려한 본궁과 마리 앙투아네트의 시골 마을까지 둘러보며 베르사유 궁전의 역사와 자연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는 권력과 욕망, 그리고 은밀한 감정이 숨어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왕실의 분위기를 그림으로 표현해보고 싶었는데요. AI를 통해 직접 그림을 제작해봤습니다. 그림 속엔 왕실에 흐르던 은근한 감시와 경쟁의 분위기를 담아 보는 이로 하여금 다양한 상상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여기서 제가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표현이 부족했던 인물의 얼굴을 손봐주었고 그랑카날 주변에 있었던 백조와 보트도 추가로 그려 넣었습니다. 특히 나무로 둘러싸인 비밀스러운 공간, 보스케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주변에 나무를 추가적으로 그려서 베르사유 궁전 정원의 독특한 분위기를 더 잘 표현해봤습니다.